마침내 낯익은 땅이 보입니다. 커다란 배와 엄청난 공장들, 태화강 하구입니다. 지난해 가을 이곳을 떠날 때 봤던 그대로입니다. 바로 이곳으로 돌아오기 위해 우리는 지난 며칠간 수천 킬로미터를 날아왔습니다. 우리가 이곳으로 돌아온 이유, 우리들의 고향이기 때문입니다. 태화강이 우리들의 고향이 된 가장 큰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태화강변의 이 대숲 때문이죠. 우리들은 이 신비롭고 아름다운 곳에서 또다시 올 한 해를 보낼 것입니다. 둥지도 만들고 새끼도 기를 것입니다. 이 아름다운 태화강에서 말이죠. 태화강의 봄하늘, 먹구름이 몰려듭니다. 그러더니 곧 비가 내리기 시작합니다. 대지를 촉촉하게 적시는 봄비, 무생명들에게 보내는 새 계절의 신호입니다. 댄잎에도 비가 내립니다. 한층 싱그러워지는 대숲. 대밭에 비가 내리면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들어보셨죠? 우후죽순. 땅을 뚫고 올라오는 죽순. 바로 이런 모습입니다. 하루에 1m까지 자란다는 죽순. 이들 죽순이 자라 대나무가 되고 대숲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렇게 우리가 마음 놓고 살아갈 수 있는 푸른 보금자리가 된답니다. 이 대나무 숲, 봄비의 축복입니다. 또 고마운 일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이 대숲을 온전히 우리들에게 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일 년 만에 돌아온 태화강, 잘 지냈을까요? 봄볕 따뜻한 날, 태화강을 둘러보기로 합니다. 잘 정돈된 넓은 강변을 가득 메운 이 노란 꽃. 유채꽃입니다. 젊은 연인과 살랑이는 노란 봄바람. 이곳은 태화강변입니다. 요란한 기계 소리. 아, 갈대를 베고 있군요. 말라버린 지난해의 갈대. 이렇게 베어내야 그 자리에 새순이 파릇하게 자라나겠죠. 어른 키보다 훨씬 큰 갈대. 잘 손질해서 젓가락, 과일꽂이 등도 만든다고 하네요. 사람들이란 참 알뜰도 하죠. 여긴 또 무슨 일일까요? 사람들이 잔뜩 모여 있군요. 아주머니들도 보이고 아이들도 모여서 뭔가를 강에 던지고 있군요. 이게 뭘까요? 아니, 이건 어린 물고기 아닌가요? 사람들이 어린 물고기를 강에 풀어주는군요. 아, 알았습니다. 이 치어들 연어군요. 어린 연어. 이렇게 어린 연어를 태화강에 풀어주면 얘들이 자라서 다시 이곳으로 돌아온다는 거죠. 이렇게 큰 화물차는 또 뭘까요?
우와, 아예 치어를 들이붓는군요. 멀리 북태평양까지 수만 킬로미터를 여행하는 연어. 1000마리 중 1마리 정도만 돌아온다는데요. 많이 돌아오면 좋겠습니다. 태화강이 풍요롭게 말입니다. 봄볕을 받아 한결 따뜻해진 강물. 살짝 발을 담궈 봅니다. 완연한 태화강의 봄. 또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을까요? 물보라를 일으키며 시원하게 달리는 배. 아니 그런데 저게 뭐죠? 물바라 속에서 풀쩍풀쩍 뛰는 녀석들. 바로 새끼 숭어들입니다. 숭어는 바다와 강을 오르락내리락하며 사는 녀석이죠. 이렇게 봄철이면 태화강 깊숙이 올라온다는군요. 오늘 저녁 메뉴, 저 녀석들도 괜찮을 것 같네요. 태화강의 아침이 밝아옵니다. 여기는 태화강 하구. 120여리 태화강이 바다와 만나는 곳인데요. 부지런한 어부가 고기잡이에 나섰습니다. 따라가 볼까요? 태화강 하구, 어떤 물고기들이 살고 있을까요? 밤새 담궈뒀던 통발을 건져 올립니다. 뜻밖의 조개가 가득 잡혔군요. 작은 개들도 올라오고요. 여러 종류의 물고기들도 올라오는군요. 이 정도면 많이 잡은 건가요? 우리 강이 달라진 게 옛날에는 오염됐고 안 좋았는데 지금 강 물 자체가 맑아져가지고 한번 보이소. 완전히 지금은 조개도 서식도 좋고 성장기도 굉장히 빨라졌고 지금 너무너무 좋아요. 지금 그때보다 지금 비하면. 강물이 맑아지면서 예전보다 훨씬 좋아졌다는군요. 다른 통발에는 어떤 녀석들이 잡혔을까요? 통발 속에 들어있는 길다란 녀석. 아, 네, 장어군요. 그야말로 자연산 민물장어. 저런 대단한 녀석이 이곳 태화강에 살고 있었군요. 아침 조업을 마친 배가 폭우로 들어옵니다. 와, 장어 잡았네 또. 배 바닥에 가득한 실한 장어들. 이 정도면 그야말로 대박인 거죠. 태화강 하구에 저런 녀석들이 살고 있다는 게 반갑기만 합니다. 저런 장어 한 마리만 먹어봤으면 소원이 없겠는데. 저 아저씨, 저 한 마리만 주시면 안 될까요? 구경만 하다 보니 정말로 배가 고파졌습니다. 우리들의 사냥 솜씨 한번 보실래요? 이렇게 살금살금 나비처럼 걸어가서는 한 번에 콕! 장어만 못하지만 작은 물고기도 감사할 따름입니다. 아주 가끔은 이런 사냥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연의 질서니까요. 아니 그런데 이게 웬일인가요? 외가리 둥지에 난리가 났군요. 외가리 어미가 잡아온 커다란 장어. 새끼들이 서로 먹겠다고 아우성이군요. 저 녀석 어떻게 저런 장어를 잡았을까요? 우리들 사촌쯤 되는 외가리 사실 좀 피곤하답니다. 우리처럼 물고기를 먹잇감으로 삼고 있죠.
사냥 솜씨도 우리를 닮아서 제법이고요. 사는 곳도 우리와 같은 곳이죠. 태화강 대숲. 가뜩이나 주택난에 시달리는데 저 녀석들까지 있으니 불편하기 짝이 없답니다. 그러나 어쩌겠어요. 함께 사는 세상, 이렇게 어울려 살아야겠지요. 퐁퐁! 놀라셨나요? 밤하늘을 수놓는 아름다운 불꽃들. 태화강변에서 축제가 열렸습니다. 해마다 4월 태화강변에서는 고래축제가 열린답니다. 사람들은 이렇게 고래 모양의 등불을 달기도 하는데요. 고래의 꿈, 간절한 소원을 적어서 다는 소망등이랍니다. 정말로 소원이 이루어질 거라고 우리들은 믿고 있답니다. 울산과 고래, 잘 아시죠? 태화강 상류의 그 유명한 고래 암각화. 그래서 울산은 축제를 통해 고래 문화를 알리고 있답니다. 한여름의 태화강. 이렇게 수영대회가 열리기도 한답니다. 수영을 할 수 있다는 것은 그만큼 강물이 깨끗하다는 뜻이겠죠. 용선대회도 열리는데요. 용머리 장식을 한 배에 참 열심히도 젓는군요. 일정한 속도로 앞으로 나갈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사람들이 태화강을 즐기는 것, 사실 우리들은 썩 반갑지 않습니다. 물고기 사냥이 쉽지 않거든요. 그러나 뭐 어쩌겠어요. 우리가 양보를 해야죠. 철없는 사람들과 다툴 수는 없잖아요. 이렇게 도심 한가운데를 흐르는 강이 이토록 깨끗하다는 것, 놀랍지 않나요? 도대체 어떻게 이런 기적이 가능했을까요? 사실 태화강의 원래 모습은 참혹했답니다. 생활 오폐수와 공장 폐수가 그대로 강으로 흘러들면서 그야말로 죽음의 강이었죠. 이렇게 걸핏하면 물고기들이 떼죽음을 당했답니다. 보세요. 얼마나 심각했는지. 물고기가 떼죽음을 당하자 더 큰일이 생기고 말았습니다. 물고기를 먹이로 하는 우리 새들도 살 수가 없었습니다. 사냥의 명수 가마우지들도 오염된 먹이 때문에 이렇게 비참한 최후를 맞았고요. 우리 조상 백로들도 큰 희생을 치렀죠. 그러자 참다 못한 사람들이 태화강 살리기에 나섰습니다. 지난 1994년부터 시작된 태화강 살리기. 끈질긴 노력 끝에 마침내 태화강이 달라졌죠. 강물이 깨끗해지고 강변이 정비되었죠. 강이 달라지자 사람들의 생활도 달라졌습니다. 이렇게 강변으로 몰려나와 아름다운 태화강을 마음껏 즐기기 시작한 거죠. 이렇게 좋은 일을 왜 진작하지 않았을까요? 달라진 태화강, 우리들이 제일 반가웠답니다. 잘 정돈된 태화강변의 대숲, 우리들에게는 그지없이 좋은 보금자리가 됐습니다. 많은 친구들이 이곳으로 찾아왔고 태화강 대숲은 우리들의 낙원이 됐답니다. 3호 대숲에 10년 전에는 한 5천 마리 정도, 한 1,500쌍 정도 번식하는 것으로 확인이 됐었습니다. 그 이후에 조금씩 좀 줄어드는 경향이 있어 한 1,200쌍 정도, 한 4천 마리 정도였다가 최근에는 다시 늘어나서
거의 1,500쌍 이상, 거의 2,000쌍 가까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다시 숫자가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숫자로는 새끼까지 합치면 거의 8,000마리 가까이 되는 것 같습니다. 4월의 태화강 대숲. 외가리도 바빠지고 우리들도 몹시 바빠진답니다. 이 시기 꼭 해야 할 일이 있죠. 이렇게 긴장감조차 감도는 대숲. 그렇습니다. 새끼를 기를 둥지를 만들어야 합니다. 외가리 녀석도 둥지 짓기를 시작했군요. 봄은 사랑의 계절. 보긴 뭘 보니 얘들아. 이렇게 봄날 태화강 대숲에는 사랑이 넘쳐난답니다. 이제 새 생명을 위한 모든 준비가 끝났습니다. 둥지도 단단히 지었고요. 우리들은 보통 2개에서 4개의 알을 낳는답니다. 그리고 긴 인내의 시간, 알 품기가 시작됩니다. 알 품는 데 걸리는 기간은 보통 26일 정도. 보이시나요? 깃털 뽀송한 우리 새끼들. 단 하나의 실패도 없는 경이로운 탄생. 그런데 정작 고생은 지금부터죠. 세상 모든 어미들이 그러하듯 우리들도 새끼들을 먹여야 하는 막중한 임무를 지고 있습니다. 하루가 다르게 자라나는 새끼들. 그 입을 충분히 먹이는 일이 결코 쉽지 않습니다. 이렇게 잠시 쉬는 것조차 어렵습니다. 태화강 대숲의 모든 둥지들이 새끼들을 돌보느라 여념이 없습니다. 하루에도 몇 차례 반복되는 사냥. 워낙 바빠서 실내도 이렇게 할 수밖에 없답니다. 사냥 또한 만만한 일이 아니죠. 빤히 보이는 물고기들 잡아채기가 쉽지 않습니다. 자식을 돌보는 데는 한치의 양보도 있을 수 없습니다. 외가리 둥지에 또 대박이 났군요. 어디서 저렇게 큰 물고기를 잡았을까요? 한 입에 꿀꺽 삼키는 외가리 새끼. 우리 새끼들이 볼까봐 두렵네요. 저런 걸 내놓으라고 하면 정말 난감할 테니까요. 세상 모든 일이 그러하듯 자식 키우며 살아가는 길 앞에도 숱한 고난이 닥쳐옵니다. 이렇게 비가 내리면 꼼짝없이 젖을 수밖에 없지요. 사냥조차 나갈 수 없는 날씨, 그대로 참고 견딜 수밖에 없습니다. 내리는 비도 아랑곳 않고 온몸으로 늦둥이 알을 품고 있는 어미. 엄숙하기까지 합니다. 시련은 한 번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지난밤 대숲에는 엄청난 바람이 지나갔습니다. 미처 세상 구경도 못한 생명, 껍데기만 남았습니다. 거센 바람에 떠밀려 둥지에서 떨어진 어린 새끼. 아직은 다시 둥지로 날아오를 힘이 없습니다. 지쳐버린 어린 외가리가 조용히 운명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어미들도 속수무책. 이 역시 자연의 법칙일까요? 마침내 한여름입니다.
시원한 곳을 찾은 사람들이 태화강 상류를 독차지해버렸습니다. 맑은 물가에 텐트를 치고 물놀이도 하면서 한껏 여유를 즐기는 사람들. 사람들이 좋아하는 건 괜찮지만 우리들은 아무래도 좀 불편할 수밖에 없죠. 이렇게 강을 몽땅 차지해버리면 우리는 어디서 쉬고 물고기는 또 어떻게 잡는단 말인가요? 하는 수 없이 장소를 옮기는데 더 놀라운 장면을 보고 말았습니다. 낚시에 걸린 이 물고기, 정체를 아시는지요? 네, 바로 은어입니다. 여름 태화강에 이렇게 은어가 올라오고 있는 것이죠. 은어 역시 7수에만 사는 까다로운 녀석들인데요. 그만큼 태화강이 깨끗하다는 뜻이죠. 우리가 노릴 때는 잘도 피해가더니 낚시에는 잘도 걸리는군요. 미끼로 매달아 놓은 은어를 따라다니다가 낚싯바늘에 걸리는 녀석들. 오늘 조카 어휴, 많이도 잡았네요. 지금 이제 큰 물 치고 오름고기인데 아직까지 더 커야 되겠다. 더 커야 되는데. 아직 다 자라지도 않은 은어를 잡는 사람들. 혹시 한 마리 던져줄까 하고 풀숲에서 오랫동안 지켜봤는데요. 사람들은 끝내 우리를 모른 척했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은 왜 어린 은어를 잡는 걸까요? 지금 이제 이래가지고 저희들 또 상류에 가서 봐주면은 자연 보호를 많이 할 거니까 내년 되면은 더 커질 겁니다. 더 커지고 씨알도 많아질 거고요. 아, 그런 깊은 뜻이 있었군요. 은어를 더 상류 쪽으로 옮겨서 풀어주겠다는 고마운 말씀. 태화강에 은어가 늘어나면 우리야 좋죠 뭐. 약속대로 낚시객들이 은어를 풀어주고 있습니다. 수박 향이 난다는 은어가 돌아오는 강. 우리들의 강, 태화강입니다. 태화강 더 상류 쪽에는 어떤 물고기들이 살고 있을까요? 시민단체 사람들이 조사에 나섰다는군요. 사실 우리들도 얼마나 많은 물고기가 살고 있는지 정확히는 모르고 있답니다. 어디에 어떤 녀석들이 있는지 훤히 안다면 우리들 살림살이도 좀 나아지지 않을까요? 그래서 이 조사 우리들도 관심이 많답니다. 이 녀석은 갈견이, 태화강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녀석이죠. 이번에는 조사하는 분들의 분위기가 좀 다릅니다. 뭔가 심각해 보이는데요. 손가락으로 가리키는 조그만 녀석. 먹잇감도 되지 못할 아주 작은 물고기인데요. 그런데도 사람들은 이 작은 녀석에 관심이 많군요. 이 작은 녀석, 잔가시고기라고 하는데요. 이 녀석들 역시 강이 얼마나 건강한지 말해주는 지표종이라는군요. 잔가시고기가 발견된다는 것은 전체적으로 봐서 이 개체 수가 굉장히 많이 늘어났거든요. 옛날에 비해서 개체 수가 많이 늘어난 걸로 봐서 지금 이 척가천이 잔가시고기가 살기에는 굉장히 그 서식 환경이 많이 좋아진 것 같고, 그 밖에 다른 물고기들도 많이 보입니다. 우리들이 고이 잠든 밤, 태화 강물 속에는 어떤 녀석들이 다닐까요? 사실 한밤중의 강물 속은 우리들도 늘 궁금했답니다. 네, 돌멩이 사이를 요리조리 헤엄치는 녀석.
은어로군요. 녀석 잠도 자지 않고 이렇게 쏘다니는군요. 그런데 한밤중의 태화강 그렇게 평화롭지만은 않습니다. 은어나 피라미를 노리는 이런 불법 낚시 도구들이 발견됩니다. 날벌레 모양의 미끼를 매단 날카로운 낚싯바늘. 물속 식구들이 걱정되는 순간입니다. 불법 낚시에 걸린 녀석. 얼마나 오래 걸려 있었는지 풀어줘도 제대로 움직이지 못하는군요. 기수역인데도 불구하고 이쪽에 좀 다양성이 있고 특히 최근에 언어가 굉장히 많아졌어요. 언어가 많아졌다는 것은 언어의 소식 조건이나 언어의 먹이가 되는 규조류의 조건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많이 올라오지 않느냐. 그런 면에서는 과거에 비해서 태화강의 조건들이 좀 많이 좋아졌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태화강 위로 하늘이 훌쩍 높아졌습니다. 이 계절 짐작이 되시나요? 그렇습니다. 이제 태화강변에 가을이 찾아들었습니다. 사람들의 발길도 한결 잦아졌고요. 이 계절 우리들도 슬슬 움직일 준비를 해야 합니다. 바로 눈앞에서 외가리 녀석이 깃털을 다듬고 있습니다. 순백의 우리 백로들의 깃털, 외가리가 감히 흉내나 내겠습니까? 가을 태화강에 못 보던 녀석들이 보입니다. 오리떼가 나타나 먹이를 찾고 있군요. 그런데 저 녀석들 사냥폼 좀 보세요. 머리는 쳐박고 꽁무니를 치켜든 모양새. 참 볼품 없죠? 이른바 폼생폼사. 걸음걸이는 이렇게 우아하게, 목은 길게. 이 정도 자태는 돼야 우아한 조리라고 할 수 있지 않겠어요? 물론 이렇게 살짝 미끄러질 때도 있지만요. 그리고 우리들의 날갯짓, 이 얼마나 유려하며 우아한가요? 가을 태화강 또 하나의 명물이 있습니다. 바로 이 억새인데요. 가을바람에 살랑이는 억새. 사람들이 그만 억새의 유혹에 흠뻑 빠졌군요. 봐봐. 우리들 깃털에 비하면 보잘것없지만 그래도 가을 억새 봐줄만 하죠. 명청교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여기 가서 커피 마시자고 너무 멋있다고 그래서 나왔어요. 나와보시고 어떠세요? 진짜 지금 한창인 것 같아요. 은빛이 너무 예뻐요. 햇빛이 받아가지고 반짝이는 게 울산에 아름다운 데가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억새와 가을바람을 즐기는 방법 여러 가지가 있죠. 억새길 따라 자전거를 타는 사람들. 태화강변은 우리나라에서 자전거 타기가 제일 좋다는군요. 그래서 자전거 동호회도 엄청 늘어났다는군요. 우리들의 날갯짓 아래로 자전거를 타는 사람들. 우리들이 느끼는 이 가을바람, 모든 사람들에게 전해주고 싶네요. 다리 위에 사람들이 몰려있군요. 무슨 구경거리라도 생긴 걸까요? 그물과 그 앞에 몰려있는 커다란 물고기들.
연어군요, 연어. 연어들이 태화강으로 돌아왔군요. 아마 작년이나 재작년쯤 이곳을 떠났던 녀석들이 고향강으로 찾아온 것이겠죠. 돌아온 연어를 사람들이 이렇게 그물을 쳐서 모조리 잡아들이고 있습니다. 이렇게 잡는 이유 아시죠? 알을 채취해서 인공 부화를 시키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야 어린 녀석들을 다시 방류할 테니까요. 정말 크기 하나는 엄청나군요. 어떤 녀석들은 자연 부화를 시키기도 한답니다. 돌아온 연어, 태화강이 완전히 살아났다는 움직일 수 없는 증거죠. 강이 살아나자 많은 야생동물들도 돌아왔답니다. 저 녀석은 너구리, 가끔 우리를 위협하기도 하는데 어느새 사람들과도 친해져 있군요. 사람들이 우리보다 더 귀하다고 추켜 세우는 녀석들이 있습니다. 녀석들을 보겠다고 이렇게 몰래 카메라까지 설치하고 있는데요. 사람들이 애타게 찾는 녀석, 바로 수달인데요. 수달이 살아야 태화강이 온전한 생태의 강이 된다고 믿는 것이죠. 사람들은 수달을 제대로 촬영했을까요? 화면 속에서 움직이는 물체. 네, 맞군요. 천연기념물 330호. 수달이 생생하게 잡혔네요. 커다란 물고기까지 잡았군요. 역시 사냥의 귀재답습니다. 사실 수달이 태화강에 살고 있다는 것은 오래전부터 소문으로 떠돌았습니다. 강이 살아나고 수많은 물고기들이 서식하면서 수달의 먹잇감이 풍부해진 것이 가장 큰 원인이겠죠. 수달은 수중 생태계의 최상위 포식자. 수달의 서식으로 태화강은 완벽한 생명 공간이 된 것이죠. 그런데 수달은 천연기념물인데 우리 백로들은 왜 아닌가요? 강력하게 항의하고 싶네요. 사람들의 호기심은 끝도 없습니다. 태화강에 어떤 야생동물들이 더 있는지 몹시도 궁금했던 모양입니다. 추운 겨울밤, 텐트를 치기 시작합니다. 특히 도시와 가까운 태화강 중류 지역의 야생동물이 궁금한가 봅니다. 이렇게 커다란 카메라를 설치하고 밤새 강을 주시합니다. 어떤 녀석들을 발견할 수 있을까요? 강물 위에 뭔가 움직임이 포착됩니다. 에게 겨우 오리 한 쌍이군요. 그마저 후다닥 날아가 버리는군요. 태화강이 되살아나자 사람들이 행복해졌습니다. 도심 한가운데서 얼마든지 수상 레저와 스포츠를 즐길 수 있게 된 것이죠. 우리들 역시 태화강의 품에서 행복합니다. 지난 초여름 태어난 어린 것들의 날갯짓에 제법 힘이 붙었습니다. 이렇게 자유자재로 하늘을 나는 우리의 자식들 모두가 태화강 덕분입니다. 태화강변 바람이 제법 날카로워졌습니다. 강물도 차가워져서 선뜻 발을 담그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태화강에 겨울이 시작되고 있는 것입니다. 날씨가 추워지자 태화강 식구들도 바뀌기 시작합니다. 겨울 철새들이 돌아온 것이죠.
검은 몸체에 흰 머리. 이 녀석들은 물닭입니다. 멀리 몽골과 시베리아에서 여름을 보내고 혹독한 추위를 피해 이곳으로 날아온 것이죠. 철새들에게 좋은 은신처가 돼주는 태화강의 너른 억새밭. 그 덕분에 도심 한가운데까지 철새들이 날아들고 있죠. 외거리야 우리 백로들이 피해 선 자리. 또 다른 철새들이 그야말로 제철 만난 듯 태화강을 누비고 있습니다. 무리지어 헤엄치고 있는 이 녀석들은 부리오리인데요. 그런데 이 녀석들도 먹이 먹는 모습이 썩 아름답진 않죠. 꽁무니를 지켜든 민망한 모습입니다. 태화강에 철새가 날아들자 사람들이 또 관심을 갖기 시작합니다. 이제 다른 녀석들한테 시선을 주는 사람들. 혹시 우리 백로들은 사람들의 관심에서 멀어진 걸까요? 보통 이제 겨울 철새들이 강에서 이렇게 둥둥 떠 있는 걸 이렇게 보게 되는데요. 일반인들이 보게 되면 저 새들은 전부 이제 물고기를 잡아 먹기 위해서 이제 강에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대부분 겨울 철새들은 이제 식물성 먹이가 많습니다. 그래서 강 바닥에 있는 수초나 수초 뿌리 또 이렇게 파래 이런 것들을 먹고 먹이로 삼는 종류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 반면에 또 이제 그 논병아리라든지 잠수성 오리들은 또 물고기 종류를 잡아먹기도 합니다. 이게 뭔가요? 눈입니다. 태화강에 눈이 내리는 것은 1년에 한두 차례. 정말 귀한 눈이죠. 겨울 철새들에게는 아무것도 아니겠지만 우리들한테 눈은 공포의 대상입니다. 첫눈. 이제 이 태화강을 떠나야 할 때가 왔다는 신호입니다. 사람들은 오랜만에 눈이 반갑기만 한 모양입니다. 눈이 내리자 강변 산책객이 부쩍 늘었습니다. 파란 대숲에 내리는 새하얀 눈. 그 조화가 참 아름답습니다. 태화강을 떠나기 전 꼭 가보고 싶은 곳이 있습니다. 도대체 우리의 태화강은 어디서부터 시작되는 것일까요? 눈 쌓인 산길을 걸어 사람들이 태화강 발원지로 알려진 곳을 찾아갑니다. 가지산의 쌀바위. 욕심 많은 사람에 대한 전설이 깃들어 있는 곳. 바위 틈새 이 작은 물줄기가 태화강 발원지로 예전부터 알려져 있었습니다. 물이 달아. 그야말로 원천의 물. 그 물 맛은 어떨까요? 또 다른 태화강 발원지가 있습니다. 백운산의 탑골샘. 가지산 쌀바위와 백운산 탑골샘. 어느 쪽이 태화강의 발원지냐를 두고 의견이 많았던 모양입니다. 지리적으로는 백운산 탑골샘이 태화강 하구에서 더 멀기 때문에 원천이라는 주장도 있다는군요. 그러나 우리는 그 어느 쪽이건 상관없다고 생각하죠. 이토록 맑고 이토록 깨끗한 물방울이 강을 이루도록 그대로 보존된다는 사실. 그것만이 감사할 따름입니다. 사람이 살던 곳을 중심으로 하면 가지산이 되는 것이고, 그다음에 사람이 살지 않았던 그 백운산의 탑골 같은 경우에는 그 물리적인 발원지가 그렇게 됐던 겁니다. 그래서 지금 문화적으로 또는 물리적으로 그렇게 각각 발원지를 보는 것은 상당히 그 일리가 있는 그런 이론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발원지가 두 군데가 될 수 있다는 태화강. 아무렴 어떨까요? 이 물이 있어 태화강이 흐른다는 사실이 중요한 거 아닐까요?
초겨울 저녁, 태화강 하늘이 심상치 않습니다. 하늘을 새까맣게 뒤덮은 물이 바로 까마귀 떼입니다. 까마귀 노는 곳에 백로야 가지 말라고 했건만 녀석들이 막무가내로 하늘을 차지하고 있으니 어쩔 수 없이 함께 날기도 합니다. 겨울이 되면 태화강에는 이렇게 까마귀 떼가 찾아옵니다. 극성스러운 녀석들. 조류계의 폭군. 텃세 심한 까치조차 외면해 버릴 정도의 물입니다. 녀석들은 추수가 끝난 들판에서 곡식 나달이나 곤충을 잡아먹죠. 그나마 우리와 먹이가 달라 다행이라면 다행이죠. 그런데 자세히 보니 녀석 꽤 패션이 괜찮습니다. 검은 빛깔의 외투, 윤기가 반지르르 하군요. 녀석 얼굴도 꽤 잘생겼군요. 배를 채운 녀석들이 일제히 하늘로 날아오릅니다. 저녁이 되면 녀석들의 군무는 더욱 장관을 이루지요. 녀석들 숫자 도대체 얼마나 될까요? 대수 위를 가득 메운 녀석들. 혹시 우리의 보금자리 대숲을 노리는 것은 아닐까요? 까마귀들 역시 먼 몽골에서 겨울을 나기 위해 이곳 태화강까지 찾아왔습니다. 우리는 겨울을 나기 위해 따뜻한 남쪽 나라로 떠날 것입니다. 우리가 떠난 후 녀석들이 대숲을 차지하겠지요. 녀석들을 위해 기꺼이 대숲을 비워줄 것입니다. 그리고 녀석들의 겨울이 이곳 태화강에서 따뜻하길 바랄 것입니다. 태화강과 백로, 백로와 태화강. 참 잘 어울리지 않나요? 지난 1년 우리들은 이곳 태화강변에서 행복했습니다. 아름답고 잘 정비된 태화강변. 최대한 자연 그대로의 모습을 유지하고 있는 태화강. 언제 바라봐도 좋았습니다. 도시와 자연, 강과 사람이 이토록 아름답게 만나는 곳을 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좋았던 것. 바로 우리들의 낙원, 우리들의 보금자리 태화강변 대숲이었습니다. 우리들은 이곳에서 알을 낳고 알을 품고 새끼를 길렀습니다. 그리고 마음껏 날개를 펼쳤습니다. 사람들과 늘 가까이 있었지만 사람들의 간섭은 없었습니다. 오히려 우리들을 반기고 아껴주었지요. 그것이 참 고마웠습니다. 이제 우리는 겨울을 피해 잠시 태화강을 떠납니다. 멀리 남쪽으로 날아갔다가 내년 봄 다시 돌아올 것입니다. 우리들의 고향, 안녕 태화강. 내년 봄 다시 만날 때까지. Surrounding me now make me stronger,
many friends to be thankful for now, and a love who can give just by being around, not making a sound. No, it's not 'cause they fill me with praises. It's something simple like smiling